종3 이태원 말고 연애는 실전이야. 안녕하세요. 정말 라디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또 며칠 만에 돌아왔어요. 네. 오늘 뭐 항상 이름 안 말했었는데 혹시 처음 듣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이름부터 말하고 시작하자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 유튜브에는 저희가 그 옛날에 올렸던 영상이 음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 맞아요. 듣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한번 목소리별 닉네임 한번 말해볼까요? 제 이름 박동집이고요. 제 이름은 김호티입니다. 저는 박버거입니다. 네. 뭐 우리 며칠 만에 한 3일 만에 하는 것 같죠? 맞아요. 뭔가 호스트바 같지 않아요? 박동집입니다. 똥집 아파요. 아니 지난번에 저희가 녹음했잖아요. 3670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그거 들으면서 많은 반성을 했어요. 우리 그 시맨님이 만든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뭔가 더 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이 있었나 봐요, 스스로가. 저도. 근데 이제 듣는데 막 너무 뚝딱거리는 거예요, 제가. 그게 저도 욕심이 생기니까 막 말 맞아. 자꾸 끊고 하고 싶은 못하겠어. 말을 쓸데없이 많이 하고 그래서 야 이게 오티랑 나랑 몇 년 했다고 약간 콧대가 올라갔었는데 좁아 생겼어. 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정확히 그 생각했어. 아, 진짜 초심으로 돌아가자. 아니요, 다 잘하셨어요. 뭐야? 박버거님이 동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박버거한테 동정받는 거야, 지금? 박버거님은 어떻게 들었는데요? 저는 되게 실제로 저도 녹음했을 때 많이 뚝딱거린 것 같은데 막상 이제 이제 편집해 주시고 내용물을 결과물을 보니까 괜찮았다. 진짜? 근데 박버거님이 그리고 부담을 좀 놔야겠다 이런 생각 좀 많이 들더라고요. 결과물 보면 박버거님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할 말은 없네요. 맞다. 그리고 우리 근황썰. 근황이 좀 풀까요? 생겼죠? 우리가 근황이요? 3670 덕분에 좀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맞아. 그새 바뀌었어. 그새. 원래 그 종로 잘 그렇게 안 갔잖아요, 나이 먹어서. 근데 안 갔죠. 그 3670 보니까 막 그 향수가 터지는 거야. 옛날 20대 때 그 놀았던 열정적으로. 노스텔지어가. 그래서 어제 종로를 갔다 왔어요. 술 마시러. 그리고 그저께 저도 종로를 갔다 왔어요. 종로 안 가던 애들이. 그리고 심지어 원래 막 처음 본 사람들이랑 그렇게 먹는 거를 좀 지금 나이에서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네. 보고 나서 막 새로운 사람이 막 계속 땡기는 거야. 헐. 그 애인 감정으로 말고요. 그래서 그쵸. 이번에 종로 가서 그 친구랑 같이 어떤 동생이 먹고 있었는데 그 테이블이랑 합쳤어요. 테이블을. 진짜 용기 내서. 시청소치고 좀 방탕하게 놓으셨네요. 좀 방탕. 근데 물론 애인이랑 같이 그러니까. 가서 방탕한 건 아니지만,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또 엄청 먹고 돌아왔죠.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가라오케를 가는데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게 보통은 이제 식이 안 되면 이렇게 설레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 근데 제가 옛날부터 있긴 있었는데 제가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약간 반하거든요. 약간 근데 설레는 포인트. 근데 그런 거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웬만해서는 이제 애초에 얼굴이 노시거나 그러면 이제 설레진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좋아하는 범주에 있긴 했어.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게 야구 선수 같은 그런 통통한 느낌 좋아하잖아요. 맞아. 하여튼 마른 스타일보다는 통 이상의 범주셨는데 그치. 근데 그 사람이 제 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노래를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잘 부르냐면 이제 그 사람이 부르면 가라오케에서 사람 다 끼떨다가 첫 소절 부르면 다들 들으려고 조용해져. 그러다가 노래 끝나면 다들 막 오빠 탑이에요? 막 이러고 난리 기순이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K-윌 뭐 그립단가 그걸 부르는데 와 진짜 완전 반해가지고 기호강 제대로 하고 오랜만에 그래서 좀 그렇게라도 설렘을 느끼고 오니까 종로 재밌더라고요. 진짜 잘하셨네. 그 3670 그 영화에 나왔던 그 업장들을 다 갔거든요. 그 앞을 막 지나갔다고 했죠. 가서 술은 못 먹었지만 그 업장을 다 갔어요. 근데 그 영화 봤던 장면 막 떠오르면서 좋더라고. 그 고추잠자리 지났을 때 특히 더 진하게 느껴졌어. 영화 속에 한 장면이 들어온 것 같고. 맞아. 그런 느낌. 그래서 뭐 버거님도 데리고 우리가 셋이서 이제 조만간에 약속 한 번 잡아서 더 가기로 했죠. 맞아요. 가봅시다. 박버거님 여전히 안 내켜하는 목소리네요. 아니요. 좋아요. 좋은데 뭔가 아직 저는 사실 이제
아, 종로를 말을 왜 이렇게 못해요? 종로를 많이 안 가봐가지고 놀고 있네. 아직 무서워? 아직 솔직히 좀 긴장되고 뭔가 재밌는데요? 아직 철준이야? 철준이야 진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것도 하나의 컨텐츠가 되겠는데요? 또 컨텐츠 괴물이 나오겠네. 그러면 오늘 일단은 댓글 먼저 읽고 지난화 댓글 읽고 시작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오티님께서 댓글을 못 네. 읽었으니까 지난주 맞아요. 댓글 읽어야죠. 조금 쌓였어요. 오티님께서 한번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행복순이님이 내 즐기게 점점점 이제 도망칠 수 없어 점점점 라고 남겨줬어요. 복귀 이후에 첫 댓글을 차지하셨습니다. 박수. 행복순님 박수. 저희를 처음으로 환영해 주셨어. 저 진짜 박수 쳤어요, 순이님. 기억해 주세요. 수인이 도망치지 마시고 계속 들어주세요. 이게 이제 그 연인분이랑 이제 도망칠 수 없다는 거 아니었어요? 아닌가? 맞아, 아니, 맞아. 내 기억에는 네. 순이님 애인에 대한 이야기야 이거. 그래? 나는 어. 종말로디오 내 기억에는 그 오티님인가 수인님한테 약간 계속 들어달라고 도망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런가? 아니 나 저 내용이 중의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맞아. 뭔가요? 또 댓글 하나 달아주셔야겠다. 하나 더 달아주세요. 저 댓글에 대한 설명. 다음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네. 토란팡님입니다. 오랜만입니다. DJ분들. 새로운 박버거님도 반가워요. 원래 자주는 아니지만 반년에 한 번씩이라도 들어오곤 했는데 올 초쯤인가부터 저작권이 걸려있길래 어떻게 된 건지 연락해보려 하다가 DJ분들 현생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아서 괜히 연락하면 귀찮아하실까봐 8년이면 놓아줄 때 됐지 하고 놓아주던 중이었는데 돌아와 주시니 너무 반갑고 감사하네요. 흘러간 시간 동안 DJ분들과 청취자분들이 겪었을 이야기들을 함께 듣고 공유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또 환영해. 토란팡님은 진짜 내가 잊을 수가 없죠. 그쵸, 못 잊죠. 우리 그 라디오 새로 시작하고 나서 그 에피소드 올렸을 때 제일 먼저 그 토란팡님한테 연락해서 올렸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어요 따로. 네. 토란팡님께서 가까이 저희의 정체도 알고 계시잖아요. 방송 나왔고. 그렇죠. 근데도 뭔가 이렇게 선을 딱 잘 지킨다고 해야 되나? 저희의 시크릿을 어디에 뭐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딱 팬의 입장에서 또 항상 지지해 주시니까. 맞아. 감사합니다. 땡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댓글 시리어스맨님이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네. 미쳤다 링링링링 환영합니다. 목소리 그대로예요라고 달아주셨어요. 이거 링링링 그거 아니야? 네네네 링링링링링 링링링링 그 밈? 괜찮아 이거? 그거 아닌가? 몰라요. 이것도 뭔지 알려주세요, 시메님. 이게 실시간 소통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또 알려주셔야겠다. 그러니까 미쳤다 링링링링링 이거예요? 그건가? 이거 맞나? 괜찮아 모르겠어요. 링링 그거. 아니면 남겨주세요. 감탄사이실 수도 있어. 미쳤다. 그냥 링링 맞아요. 감탄사 같기도 해서. 자 다음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다음 댓글은 이거 일단 가장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오빠 박수. 감사의 탑이에요? 박수. 아니 지디스크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셨어요. 우리 복귀 헐. 이후 첫 투원을. 첫 투원이야 진짜. 너무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약간 뭔가 엄청 감사한데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후원 받았을 때 리액션 어떻게 했는지 생각이 안 나네요. 진심을 너무 오랜만이라? 담아서 하면 되죠.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방금 좀 진심이었다. 뭘 할 수 없어. 그리고 진심이야. 진짜 이 후원들이 모여서 저희가 또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곳에 잘 사용하도록 맞아. 하겠습니다. 이거 후원금 모아가지고 우리 나중에 그 옛날에 그 스튜디오 갔었잖아요. 네. 녹음실. 그거 한번 예약해서 만나서 한번 해봐요 우리. 티끌 모아 태산. 이걸로 소주 사 먹자. 아자아자 파이팅. 다음 댓글 제 차례인가요? 네. 제가 박버거님께 질문을 드릴 수 있는 댓글이네요. 박버거님 질문 리스트예요. 1번 라디오 청취자에게 본인을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고민을 일주일을 하셨죠 이거를. 이게 좀 많이 했는데 들어봅시다. 한 문장으로 그냥 깔끔히 이제 네. 저희 좀 진행해야 될 게 있으니까 하면은 리액션 해드릴게. 저는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잠깐 뭐야 뭐 연예인이야? 빨리 했어요. 그냥 후보로 생각했던 거 뱉어. 호불호? 뱉어 그냥 아무거나. 잠깐만. 이게 사실
질문 주신 분도 그렇게 딥하게 고민할 그러면- 거라 상상 안 했어요. 기대 안 했을 거예요. 다음 질문을 대답하면서 입을 좀 푸시고 마지막에 다시 물어볼게요. 오케이? 네. 두 번째 질문. 본인의 TMI 하나. 제 TMI는 이것도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냥 고민을 진짜 왜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툭 던져 보면은 네. 제가 이제 조금 하얀 편이거든요. 네. 맞죠. 피부가 하얀 편이라서 저는 이제 좀 반대되는 좀 까무잡잡한 편을 좋아합니다. 까무잡잡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네. 까만 이게 제 남자를 TMI 고. 좋아하신다. 또 너무 까만 거 말고 근데 딱 한국인인데 까만 피부인 스타일들 있잖아요. 야, 구릿빛 스타일? 맞아. 근데 뭔가 구릿빛 하면 이런 권상우 구릿빛 아닌데 그런 근육질 이런 느낌인데 또 그 약간 3년 결이 7금 다르죠. 주인공. 철준이처럼. 근데 모르겠어요. 이건 좀 제가 꽂히는 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어떻게 말하기 좀 어렵네. 그냥 저랑 비교해서는 좀 비교적? 좀 어두운 편, 비교적 어두운 편. 나보다 사람 좋다. 나보다. 맞아요. 오케이, 다음. 유튜브 시청 기록 최신순 5개. 이거는 사실 제가 최신순으로 따지면은 좀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뭐 노래 듣고 플레이리스트 튼 거라서 그거 다 그런 빼고. 거 5개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보통 제 취향을 말씀드리자면은 그 이섭 아시나요? 혹시 이섭? 알아요. 알죠. 네, 이섭 이제 뭐 전자기 같은 거 리뷰하시는 분들 거 많이 보고 그리고 하울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쇼핑하는 거. 쇼핑해서 잔뜩 사와가지고 뭐 나 이거 사왔다 뭐 이렇게 하울하는 거 이런 영상 많이 보고 네. 그리고 연예인들 왓츠 인 마이 백 이런 것도 많이 봐요. 그래서 진짜 이제 의외다. 그래요? 그쵸? 이게 연예인들이 이렇게 뭐 놀린다. 진짜 절대 안 볼 것 같은 것만 보시는데요? 그래요? 좀 지금 내 취향을 너무 들킨 것 같아서 조금 수치스럽긴 한데 부끄러운데 이런 근데 취향을 저는- 숨기고 있었다고? 그런 거 많이 봐요. 왜냐면 막 이렇게 연예인들 광고나 잡지 촬영하러 와가지고 실제로 찐템으로 뭘 갖고 다닌다 그러면은 재밌어요. 그렇구나. 재밌어. 은근히 재밌어. 남의 가방 맞아. 구경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그런 것들 많이 봐요. 2개 더. 2개 더? 고르지 마시고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읽어. 근데 보통 막 만화 같은 거 요약한 거 이런 거 많이 보고 만화 좋아하시는구나. 지무비 같은 거. 그리고 뭐 그 예능 같은 것도 많이 봐요. 옛날에 뭐 무한도전 그 뭐라고 하지? 그 뭔지 알아요. 얘 막 옛날 그 코미디 하는 뭐 예능이나 이런 거 요약해서 나오는 거. 맞아요. 명장면만. 그런 거 맞아. 명장면 맞아. 클립 이런 거 많이 봐요. 저도 그거 많이 봐요. 가슴 커지는 주파수 이런 거 보잖아요. 장원영 주파수 이런 거. 비밀로 해드려?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장원영 얼굴 알겠어요. 뺏는 주파수 이런 거 못 봤어요. 그거 듣고 이뻐졌던데? 마지막. 한절기 반팔 긴 바지 대 긴팔 반바지. 전 이거 확실하게 취향 반바지에 긴팔 입는 게 취향이에요. 긴팔 이게 반바지가 취향이다. 어떤 개념으로 바뀌는 거지? 뭔가 체질인가 아니면 뭐 내가 다리가 자신 있다 이런 걸로. 그게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다리가 자신 있다는 아니고 그냥 뭔가 약간 그런 무드 있잖아요. 약간 반바지에 후드티 입은 그런 무드 좀 이효리 쌀쌀한 노래처럼 날씨에 후드에 반바지. 그런 거 후드에 반바지. 이효리 노래하니까 너무 구려져 갑자기. 그래서 약간 그러면 네 그렇게 입고 쌀쌀한- 싶어서 사람들이 날씨가 딱 좋아지니까. 맞아요. 딱 그 무드가 좋아요. 요즘이 그런 딱 그 날씨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 반바지. 박버거 씨가 일주일 동안 고민했다고는 하는데 아마 질문자님께서 만족하셨을지 모르겠네요. 재밌었어요. 일주일. 재밌었어요? 한 문장으로 써. 이거 너무 그래, 어려운데 알구나.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발칙한 고양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발칙한 고양이는 아니고 발칙한 고양이가 되고 싶어서 약간 분수 같아. 내 추구미. 추금이. 발칙한 고양이가 추금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안 그러는데 뭔가 여기서만큼은 좀 그렇게 돼보고 싶어서. 라디오에서? 생각을 했어요. 네. 다음 질문 읽어볼게요. 다음 다음 댓글. 질문 박버거 씨. 네, 맛있게 맵다님이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우주소녀 다영이 1위 소식 듣고 박동집님은 과연 좋아하고 계실까라고 생각하던 와중이었는데 거짓말처럼 돌아왔네요. 똥집 오티님 목소리 예전과 똑같아서 오래 못 본 친구들 다시 만난 것 같이 반갑고 기쁩니다. 새로운 캐릭터인 박버거님은 방송 쪼가 있는 것 같아서 기대되고
해외 출장 썰도 매우 궁금해지네요. 점점점. 해외 출장설 아니, 말하자면 길어. 이 이거 내가 댓글에 내가 제일 먼저 중요한 얘기해줄게요. 게 네네. 오티님, 내가 얘기할게. 우리가 우주소녀를 너무 빨았잖아요, 제가. 네. 그래서 정말 라디오 듣는 사람들이 이제 우주소녀 생각하면 박동집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놀랍게도 우주소녀 다영을 김오티님이 엄청 좋아해요. 맞아. 아니 제가 맨날 이러잖아요. 진짜 게임할 때도 전체 채팅으로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다영입니다. 지금 팬들과 함께하는 미치겠어 아주. 브이라이브. 활발한 방송 중입니다. 이러면서 우주소녀 노래 많이 다영 노래 많이 들어달라고 제가 막 전체 채팅으로 치거든요. 홍보 모르는 진짜 많이 사람들한테. 했죠. 맞아, 사실 저는 우주소녀 팬이었던 거고 조금 식었어요. 우주소녀가 이제 상품성이 좀 떨어지니까 사실 저는 이제 하츠 투 하츠 팬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주소녀 여전히 정이 좋은데 OTC는 사실 우주소녀 안티에 가까웠어요. 제가 하도 맞아. 쟤네 뭐가 좋냐 이랬는데 이번에 다영이 근데 그 서사가 좀 맞아. 제가 얘가 좋아하는 서사예요. 나는 그 옛날에 그 누구지 롤린 불렀던 애 부걸? 그걸 브레이브걸스? 걔네도 약간 서사가 있어서 좀 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서사가 있으면 뭔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뭔가 막 감정이 복받쳐. 막 저게 대입하게 돼. 저게 날까? 이러면서. 나도 오티님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뒤늦게 시작하면 이룰 수 있을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자꾸 짜증나게 단톡방에 나도 넘버원 락스타가 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나도 넘버원 락스타가 되고 싶어. 다영 수록곡 중에 넘버원 락스타가 있대요. 맞아, 노래 너무 좋아. 근데 내가 다영이 싫어지고 있어. 장난이고 우주소녀 근데 다영 제가 워낙 잘 알기 때문에 1위 한 거 보고 저는 와 진짜 어떻게 나는 못 해낼 줄 알았어. 솔직히 말해서 다영이 솔로로 나와서 이렇게 성공할 줄은 상상을 못했어. 내가 우주소녀 팬이었지만. 근데 와 이렇게 내는 거 보고 진짜 와 도끼가 장난이 아니고 약간 반성하게 되고 본받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 오늘도 들었어요. 근데 바디 이제- 노래가 너무 좋지 않아요? 전 다 바디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넘버 락스타만 좋아요. 약간 넘버 락스타가 오티님 스타일이긴 해 노래가. 이제 맛있게 맵다님은 우주소녀 생각하면 이제 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박동집은 우주소녀를 버렸어요. 아니 우주소녀는 저고요. 다영은 저 친구가 더 좋아합니다. 자, 다음 댓글 읽어볼게요, 제가. 네. 시리어스 맨님이 남겨주셨어요. 화려한 컴백과 함께 바로 3670 다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밴쿠버에서 소중히 들었습니다. 영화가 디자인님들께 닿았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네요. 영화를 통해 옛 기억을 꺼내보셨다는 오티님 말씀에 제가 괜히 뿌듯합니다. 특히 똥찌님과 오티님의 포옹 인사썰은 정말 애틋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히히. 앞으로는 저의 새로운 추억이 될 종말 라디오 항상 응원하겠고 새로 합류하신 박버거님도 환영합니다. 박버거님 닉네임을 왜 박버거로 지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밴쿠버에 계셨다고 저희가 인스타로 봤잖아요. 맞아요. 근데 설마 밴쿠버에서 들으셨을까라고 좀 궁금했는데 진짜 들으셨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시리어스맨님 이렇게 비밀로 하고 싶은데 수줍은 마음은 있는데 시리어스님 인스타에 내가 팔로우 해놨거든요. 그래서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리어스맨. 아 진짜 나는 팔로우는 참아 못하겠어. 내가 말할까 말까 하다가 팔로워가 그래도 내 자리 쓰시더라고. 그래서 설마 나를 알아보겠어 해서 몰래 염탐하고 있어요. 저는 현목 배우님 팔로우 했어요. 그래서 밴쿠버에서 같이 찍은 사진 다 봤어. 현목님 그 인스타를 통해서. 영준이의 인스타. 네. 버거님은 이거 대답을 해주셔야죠. 버거 왜 닉네임 왜 버거로 지었냐면요. 원래 사실 후보가 후보가 원래 그 박강정이라고 이제 닭강정 느낌이랑 어감 좀 비슷하게 그것도 있었고 이렇게 박버거도 있었는데 뭔가 박버거가 좀 더 입에 붙는 느낌이어가지고 박버거를 했습니다. 뭐 버거도 좋아하고 봉구스 박버거 느낌도 나고 밥버거 같아. 잘못 들으면 밥버거. 그 잘못 들으면 박보검 같이도 들려가지고 박버거가 입에 더 그리고 저도 박버거를 밀었는데 그 말죽거리 햄버거 있죠? 여기까지 말할게요. 물론 인상은 많이 다르지만 우리 박버거님은 우리는 뭐 이렇게 오티나 나는 뭐 정말 라디오 하면서 이렇게 생겼다 뭐 약간 이런 스타일이다 이런 거를 조금 알게 모르게 흘린 게 있을 텐데 박버거님은 아예 그런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첫 녹음도 아니고 조금 이제 댓글도 달리고 있는데 오티님이나 제가 생각했을 때 박버거님이 어떤 인상 같아요? 저는 먼저 말할 수 있는 거는 박버거님이 약간 닮은 어릴 때 닮았던 그 포켓몬이 있어요. 누구요? 근데 포켓몬 중에 옛날에 꼬부기를 그렇게 닮았었어. 나도 꼬부기.
근데 그 꼬북에서 이제 살이 좀 찐? 어니부기? 거북어? 어니북인 느낌일 수도 있고. 근데 아 근데 어니부기는 따로 계셨었어가지고 맞아요. 박버거님이 약간 그 꼬북에서 살찐 느낌으로 좀 상상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닐까요? 진짜 상상 하나도 안 될걸요? 지금 드는 분들? 근데 이제 안 될- 그거는 20대 초반이었고 지금은 사실 또 뭐라 해야 돼 그때랑 또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맞아요. 아무튼 도움 안 되는 추측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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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오늘은 재밌는 거 한번 시도해 볼 거예요. 뭐요? 우리가 옛날에 막 이거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에서 삐졌어, 빡쳤어 이런 거 한번 했었어요. 음. 그런 것처럼 두 가지 상황을 한번 제시해 보고 그거에 대해서 각자가 어떤 입장인지 말해 보고 상대방을 한번 설득해 보는 그렇게 하면 우리 가치관이나 이런 게 좀 드러날 수 있을 것 같고 공감대 좀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재밌습니다. 들어요. 좋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한번 박버거님이 읽어주시죠. 오늘의 주제는 연애는 실전입니다. 연애하면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 이게 실전이구나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한번 뽑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에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재밌으면은 이제 간혹가다 이렇게 밸런스 게임 좀 해보죠. 네, 저는 이거 좋아요. 재밌으면 자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거 준비하면서 이게 연애 말고도 막 다양한 상황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청취자님들이 재밌게 봐주시면은 또 다른 상황에 또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오티님이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밸런스 게임 주제 한번 던져주시겠어요? 좋습니다. 첫 번째, 연애는 실전 첫 번째 주제는 연애를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반은 1. 성욕이다. 2. 의리다. 오, 째깍, 째깍, 나단- 째깍, 째깍, 음, 째깍. 이거 째깍, 어떻게 째깍, 생각하세요? 저 먼저 말해요? 아니면은 우리 똥찜님부터 의견 말해볼까? 있으시면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성욕 아니면 의리 한번 말해보자. 그래. 재미로. 하나, 둘, 셋. 의리. 성역 됐다. 의리 누구죠? 저요. 오티요. 성욕은 나. 버거. 버거님이랑 똥찡님이 성욕, 오티는 2대1. 의리. 한번 막장 토론, 종말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의리, 나부터 해볼게요. 내가 가장 연애 레벨이 쪼렙이니까 제 네. 생각에는 의리라고 생각하고 연애를 유지해야지 이렇게 가는데 내가 의리 없는 놈인지 모르겠지만 의리가 유지하는 힘이 되진 않던데요. 근데 오히려 성욕이다. 사실 내가 옛날에 버거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버거님이랑 오티님, 버거님 말씀하시겠지만 버거님도 장기 연애 좀 달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연애를 그렇게 유지할 수 있냐 생각을 했을 때 버거님이 성욕이다 약간 이런 힌트를 줘가지고 그때부터 제 진짜? 가치관이 좀 성욕인가?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애인이랑 싸워. 근데 애인이 내 가치관에 엄청 부합하지 않은 행동을 했어. 그때 그거를 회복하는 게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얼굴 이뻐. 그리고 뭔가 꼴려 애가. 그래. 그러면 한 번 용서라기보다 에이씨 그냥 넘어가자. 뭐 내가 헤어질 거 어쩔 거야. 이런 마음이 좀 들 것 같은 맞아요.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상상만 해도 비슷한데. 좋으신가 봐요. 성욕이.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똥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막 싸우고 막 하등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 근데 그때 당신은 물론 이렇게 기분이 좀 안 좋고 막 그러더라도 얼굴 보면은 그러니까 얼굴 보면 풀린다는 게 뭐 성역으로 치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리보다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각적인 그런 거니까. 그래가지고 뭔가 얼굴 보면 그래 얼굴 뜯어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 들면서 이게 좀 이렇게 기분이 풀어지는 느낌을 더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연애 해오면서. 그래갖고 저는 이제 성욕이다. 그렇게. 저는 이건 좀 제가 살면서 바뀌었어요. 원래는 연애 초 때는 성욕이 제일 좋았다고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네. 이제 지금 애인을 한 명을 10년 가까이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의리예요. 왜냐면은 그래요. 남자라는 생물이 그런 말 있잖아요. 제일 처음 본 일반들 가정일 때 제일 처음 본 여자한테 가장 끌린다. 새로운 여자한테 성적으로. 끌린다. 맞아. 그게 남자들의 자연적인 그 생물학적인 약간 그런 거다? 디폴트? 네. 근데 그거 진짜 성욕이 많은 게 우선 가치관이 돼버리면은 성욕이 끌리는 사람 솔직히 많아요. 뭐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종로 있지. 나가도 많을 거고 맞아요. 인스타 보다가도 많을 거고 뭐 야동을 보다가도 많을 건데 이게
그 제일 중요한 가치관이 돼버리면 너무 흔들려 쉽게. 그리고 제가 또 장기 연애를 하다 보니까 그 상대방의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추한 감추고 모습. 싶은 치부를 굉장히 많이 접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치부를 접하면서도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의리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성욕은 아무래도 자기가 성욕이 약간 좀 불탈 때는 상대를 탐하고 싶을 때는 사실 그 상대방이 좀 우월해 보일 때 저는 좀 탐하고 싶거든요. 네. 나보다 좀 멋있고 귀엽고 막 잘나 이러면. 보여. 이러면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성욕을 탐함으로써 약간 정복하는 느낌? 그런 게 약간 들면서 좋은데 이경실 사실- 돔이다. 아니 근데 이제 치부가 있으면은 음. 그런 게 잘 안 느껴지잖아요 마음속으로. 근데도 난 이 사람을 사랑해 이러면서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의리 같아 그게. 그게 의리도 맞긴 하죠. 음. 왜냐면은 진짜 뭐 비단 연애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고 맞아. 일단 오래 유지하려면은 사실 의리가 기본 바탕이긴 해서 맞아. 그렇게 이쪽은 좀 특이한 게 성욕으로 친구 관계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얘기하면 길죠. 맞죠, 맞죠, 많죠 이쪽에. 그러면 한번 좀 극단적인 제시를 해볼까요? 상상을. 성욕이다 의리다 했을 때 애인을 사귀고 있어. 음. 근데 뭐 의리를 저버리는 행동을 했어. 예를 들면 뭐 돈을,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한다. 갑자기 떠오르는 게 사업을 한다고 해서 내가 몇 천만 원을 도와줬어. 전 재산 털었어. 근데 그거를 진짜 내 생각에는 허용이 안 될 정도로 약간 한심하게 이렇게 뭐 날려 먹었어. 말도 안 되게. 근데 얼굴은 버거님이 말한 대로 얼굴 보면 하나 빡치게 꼴리긴 해. 아직도 그렇게 섹시해. 얘보다 다른 애들도 나를 꼴리게 하지만 얘는 뭐 패티시도 나랑 맞아. 이미 다 맞춰놨어. 얘만큼 편한 그런 게 없어. 그런 애인이 있어. 근데 너무 실망스러운 상황이고, 두 번째 의리는 이제 10년을 사귀었는데 진짜 극단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어. 애인이. 자기 이제 여자로도 살아보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뭐 성전환까지 아니더라도 뭐 스타일 아예 바꾸고 뭐 살찐 사람처럼 살을 완전 빼고 뭐 치마 입고 다녀. 그런다 했을 때 어떤 애인이 더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굳이 고르자면 돈 날린 애인. 왜냐면 그러니까 스타일이 많이 바뀐 거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뭐 살 찐 사람을 좋아하지만 그 상대방이 살을 뺐다고 해서 싫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이것도 뭐 성욕 의리 반반 섞여 있겠지만, 근데 아예 치마 입는 정도까지는 나도 안 된다. 나도 치마는 절대 안 되지. 그쵸. 저도 치마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저는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치마 단어가 잘못됐네. 치마가 성욕이랑 관련이 없는 단어네. 그러니까 치마라는 가치관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맞아요. 치마는 뺄게요. 그냥 스키니진. 소녀시대 스키니진. 난 그래도 돈 날려먹는 애인이 더 싫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의리가 나요? 왜냐면은 그 지금 나이가 좀 있잖아요. 아무래도 30대니까. 맞아. 근데 20대 때는 사실 돈 날려먹어도 뭐 그렇게 큰 상관이 없거든요. 사기를 당하든 치든. 근데 30대는 일단 그 지갑이 두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 라이프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돈 날린 개념이 의리를 저버리면서 날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걸로 사업한다고 약속했는데 뭐 술 먹다가 돈을 다 썼어. 뭐 최악이야. 너무 한심해. 최악이죠. 절대 안 아니면 되죠. 외제차를 사왔어. 뭐 렌트카. 외제차? 외제차는 좀 괜찮은데 같이 탈 수 있으니까. 뭐 가치관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보면은 그 연애 기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긴 맞아, 하거든요. 맞아. 그렇다. 왜냐면 연애 초반에는 무조건 다 성형이지. 무조건 성형이죠. 그리고 한 5년, 6년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의리. 맞아, 그때부터 이제 의리야. 부부가 유지가 되는 똑같잖아. 느낌이라.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기 연애 하시는 두 분은 몇 년이 그 변곡점이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지금 그 성욕과 의리의 아니 그거 떠나서 그냥 빼고. 방금 한 얘기, 성욕이 베이스가 되다가 이 정도 했으면 성욕 이상의 어떤 한 5년? 5년 정도 온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 걸려? 저는 한 4, 5년? 3년? 3년 정도? 그 시기를 결정한 뭐 이유가 뭐예요? 뭐 어떤 보통 경험? 네. 그 애인과 애인을 사귀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그렇고 그 애인도 그렇고 서로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노력하는 그 찰나에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아니면 뭐 좀 치부를 보여주고
이제 그런 게 좀 넓어질수록 이 사람을 뭔가 성적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진짜 친한 친구? 그런 느낌으로 보게 된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왜 오티님이랑 저랑 그 연수가 다르는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네. 저는 동거를 좀 지향하는 맞아. 느낌이잖아요. 동거. 그래서 오티님도 사실 5년이라고 말했지만 동거했으면 맞아. 3년이면은 금방 질렸을 수도 있어. 아니, 그런 느낌으로서 오티님이 그 버거식 그 달력 계산법 한번 설명해주면 억울하지 않아요? 맞아. 제가 지금 애인이랑 10년을 만났는데 제가 애인이랑 금토일을 만나거든요. 그 직장인이니까 둘 다. 얼마 안 만났 일주일에 그랬더니 3일. 박버거식으로 말하면은 저 3분의 1로 줄여야 된대요. 만난 거를 3년 만난 거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럴싸해. 매일매일 연락하고 전화를 하는데. 왜냐면 저는 이제 연애를 좀 음. 동거를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네. 그러니까 동거를 하면은 사실 뭐 이렇게 연애 초반에는 바로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 동거 시작을 하고 나서는 이제 거의 24시간 붙어 있는단 말이에요. 회사 가고 뭐 출퇴근하는 시간 빼고는 그러면 이제 집에 오면 있고 근데 저도 피곤하기 여기서 전까지 좀 같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네. 동거를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특히 연애 초부터 하는 건 절대 비추. 그건 맞지. 왜요? 그 신비감이 뭔가 좀 사랑을 진하게 해주는 그 기간이 있거든요. 그 약간 신비한 그 있잖아. 내가 진짜 보고 싶어도 상황적인 때문에 못 볼 때 막 그 더 마음이 불탄다고 해야 되나? 그 감정이? 그런 게 솔직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바로 동거를 해버리면은 별로 그렇게 귀중해질 것 같지 않아요. 그 시간들이. 그 옛날에 어른들이 학생들은 화장 안 하고 학생처럼 다녀야 젤이 맞아. 이쁘다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애 초반에는 그렇게 우당탕도 해보고 서로 맞아. 신비감도 좀 챙겨보고 어. 밀당도 해보고 약간 이런 시기를 또 거쳐야지 안정적인 기간을 또 맞아. 가질 수 있어요. 나중에 가서. 근데 전 조금 의견이 다른 게 저는 밀당을 안 좋아해요. 밀당을 싫어해요. 둘이 많이 이게 다르다. 많이 달라 진짜. 밀당 하는 순간 느껴지는 순간 나 이제 좀 식고 이런 느낌. 좀 식어? 그런 느낌이라서. 밀당하니까 또 밸런스 하나 던지고 싶은데 나중에 해볼 걸 한번 미리 던져볼게요. 네. 카톡 보냈을 때 네. 읽고 일부러 10분 뒤에 답장하는 애인 좋다 싫다. 싫지요. 싫죠. 저는 난 좋은데. 좋아요. 일부러 10분 뒤에 답장하는데? 왜냐면 이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팽팽 노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다 보면은 그래 뭐 워치로 애플워치나 이런 걸 알람이 뜨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고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나 이제 일 빨리 요거 마무리하고 답장을 줘야겠다. 이런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그거는 당연히 오케이죠. 근데 일부러 10분 뒤에 답장했다면서요. 다 그러면 솔직하게 아니지. 일부러 10분 뒤에 보내는 애인 좋아요. 우리 감정의 어떤 신뢰가 깨지는 느낌까지는 아닌데 뭔가 좀 재밌게 이거를 잘 다룰 수 있는 스킬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이게 너무 숨막히게 답장 보낼 때마다 오고 하면 칼답으로? 카톡을 피곤하지. 하루 종일 해야 되잖아요. 아니 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 네. 저는 그 일부러 10분 뒤에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애인이랑 카톡할 때 읽고도 몇 시간 뒤에 답변하고 그래요. 왜냐면 내가 지금 바쁘면은 그래도 전혀 아무런 그 감정 스크래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부러 늦게 보낸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바쁘니까. 그래서 늦게 보낸 건데 이건 일부러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보내는데 안 보낸 거니까. 근데 이것도 일부러라는 조금- 단어의 해석 차일 수 있는 게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칼바람 하고 있는데 애인이 카톡이 왔어. 근데 내가 이제 아이템 살 시간이라 리스폰 시간이라 답장을 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그냥 조금 이따 해야지 약간 이건데 의도의 차이다. 오티님은 그게 그냥 게임에 집중하니까 이런 건데 저희가 좋아하는 수준은 그냥 30분 뒤에 해도 조금 쫄깃하겠다. 나 이런 애인 또 괜찮아 나는. 그리고 초반. 저는 걷다가 얹어서 좀 더 뭔가 양질의 대답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는 대충 그냥 알았어 이러고 끝날 일인데 내가 이제 이 판만 끝나면 칼바람 이 게임만 끝나고 제대로 답장을 한다면 좀 뭔가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할 수가 있고 좀 생각할 시간이 있으니까. 생각할 시간이 있으니까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오히려 괜찮다. 10분 있다 보내는 거 괜찮다. 지금 박버거님이랑 저랑 의견이 많이 비슷하네요. 맞아.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네. 애인의 SNS 행동 뭐가 더 신경 쓰여? 라는 주제인데 첫 번째 연애 사진 절대 안 올리는 애인 vs 모든 데이트를 실시간으로 올리는 애인. 그러니까 전자는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인스타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연애 중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하는 거고, 뒤에 거는 이제 모든 데이트를 실시간으로 올리는 거는 막 진짜 만약에 애인이랑 영화를 보러 갔는데 애인이 화장실 갔어. 그러면 그 찰나까지도 스토리에다가 내 애인 지금 화장실 가서 나 혼자 기다리는 중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보고를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거는 어떤 게 더 신경 쓰이나요? 실시간으로 올리는 애인이 더 신경 쓰일 것 같은데? 나 방금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설명 왜요? 듣고. 저 실시간으로 올린 애인이 피곤하다 이랬는데 연애 사진 절대 안 올린 애인이 더 신경 써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인스타를 안 하는 사람이구나 싶었는데 네. 버거님이 말하다 보니까 왜 나랑 연애하는 티를 안 내고 싶어 하지? 약간 이 느낌. 아, 연애 중으로도 안 올리는 거죠. 아니 근데 이런 네. 이 상황에 맞는 썰이 있어요? 다들? 썰은 없는데 그냥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 선택 먼저 하고, 저는 이제 모든 데이트를 실시간으로 올리는 애인, 이게 좀 더 신경 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왕따네요. 네. 왜냐면은 솔직히 말하면 피곤하지. 내가 뭐 닭갈비 먹으러 가서 내가 화장실을 갔는데 상대방이 야, 얘 화장실 가서 나 혼자 기다리는 중 이렇게까지 올리면 솔직히 좀 피곤하거든요. 이것도 싫어. 누가 그래? 그거 진짜 센떨이다. 똥 싸는 거 누가 중계하래. 그 제목까지 싫다. 막 내 그런 부분까지 다 올라가거나 뭐 담배 센스 피러 떨어져. 갔다 이렇게 쓰거나 이런 거 너무 피곤하기는 한데 음. 그래서 이게 저는 좀 더 피곤한. 연애 사진 나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랑 실제 그 상황에 닥쳤을 때 늘 성숙하게 행동할 수 없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제가 좀 그랬던 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제 썰이 전 애인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 사람이 인스타를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고 나 인스타 할까 시작할까 말까 약간 이러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20대 중반 때 만났던 애인이. 네.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속 한켠에 이 사람이 인스타 해서 뭔가 이 사람 이쁜 얼굴도 많이 이쪽 사람들한테 보이고 나랑 연애하는 것도 거기다가 올릴 수 있으면 좀 뭔가 이렇게 재밌겠다? 그러니까 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그렇지, 그럴 수 올리면 있지.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뭐 애인 자랑하려 하냐 아니면 뭐 행복한 거 과시하려 하냐 이런 마음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마음 한켠에는 이거를 좀 표현해주면 좋겠다 이런 게 은근히 있나 봐요. 그건 맞아. 그래서- 다 있죠. 그래서 나는 나랑 연애하는 네. 거 티도 안 내고 뭐 근데 인스타 활동은 또 해. 그러면 저는 좀 많이 신경 쓰일 것 같아요. 전 다시 이거 제 인스타에 애인 사진 절대 안 올리잖아요. 거의 안 네. 올리죠. 진짜. 네, 저는 그 진짜 올린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그때도 이제 저한테 너 인스타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사진 안 올려 이래가지고 그때 올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올리게 된 계기가 있어요. 옛날에 궁금해요. 옛날에는 올려도 같이 셀카 찍은 것만 올렸었는데. 네, 맞아. 옛날엔 그렇게 올렸었어요. 근데 그 애인 인스타, 그 일반 인스타,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제 여잔데 제 애인을 좋아했어요. 짝사랑. 제 애인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짝사랑을 했는데 진짜 너무 짝사랑하다시피 해가지고 내 애인의 팔로우를 다 들어가 본 거야. 어머. 근데 그 중에 내 인스타도 있었어요. 제 인스타, 일반 인스타. 음. 근데 애인이 여행 간 주소랑 내가 간 데랑 일이 다 똑같은 거야. 인스타 어머. 그 게시글이. 그래서 그 애인이 나 너 애인 있는 거 알고 있어라고 애인한테 말했어요. 강제 짝사랑녀가 그러니까 게이인 걸 들킨 거지. 지금은 다행히 그 여자가 우리 둘 다 알아요. 그래서 막 우리 둘 다 응원해 주거든요. 알아. 뭐 고백했어요, 커밍을? 커밍한 게 아니라 들켰지. 잘 됐네. 들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무튼 그 잘 이해해 주는데 그거 이후로 약간 그래서 지금 인스타도 애인이랑 팔로우 끊었어요. 헐. 이게 그 안 약간 올리는 그때가 약간 이유가 생각나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뭐 내가 부끄거나 싫어서가 아니라 뭐 다양한 이유로 안 올릴 수는 있겠네요. 저도 막 자랑하고 싶죠. 근데 그 자랑의 그 대가가 좀 클 수도 있을 것 같아. 상황에 따라서. 네, 한번 겪어보셨으니까. 근데 저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약간 인스타를 하다 보면은 네. 이렇게 연애 중인 사람인데 네. 그 인스타 들어가 보면은 그 연애하는 티가 안 나는 사람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맞아. 많아.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신경이 덜 쓰일 것 같다.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 많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 어플인데 연애 중 써놓고 연락한 사람 진짜 싫어요. 제가. 나도 너무 싫어.
내가 뭐가 싫냐면 저는- 그 사람들이 뭐 자기 애인한테 뭐 순애적이지 못한 게 싫은 게 아니라 내 시간이 너무 아까워. 나는 막 그 사람을 쪽지하고 나서 막 만나려고 프로필 다시 보면 연애 중이고 뭐 인스타 DM 왔어. 뭐 나한테 플러팅 하는데 만나요. 뭐 술 먹어요. 뭐 이러는데 섹스해요. 막 이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만났어. 대화하다 보니까 뭐 7년 사귄 연애 중이야. 아, 그럼 너무 허무하고 좀 짜증나요. 그래가지고 그렇긴 하네. 저랑 사귈 분은 딱 연애 중 받고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연애 중인데 어플하는 게 진짜 웃긴다 생각해보면. 맞아. 이해가 안 겁나 가. 많잖아요. 무슨 그 맞아. 우리가 하는 어플은 그 레벨을 올릴 수 있다고 해가지고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어플에서 게임처럼 한다 이러는데 제, 말이 돼? 제 친구 중에 그런 애가 있어요. 연애 중인데 그 레벨 올린다고 그 어플을 계속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쌍욕했죠. 똑바로 근데 뭐- 가르라고. 친구 사귀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친구를 왜 사겨? 그 친구는 많으면서 이미 새로운 친구를 그 남자는 항상 새로운 남자에 설렌대잖아. 그 딱 그거야. OT 어제 많이 설렜구나? 아, 어제 못 설렜어요. 일반 술집 가서. 더 설렜겠네. 네, 다음 주제 또 해볼게요. 이거 좀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네요. 애인이 이거 버거님이 추천한 주제인데 버거님이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아, 네.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애인이 좀비가 되었다라는 주제인데 일단은 좀비가 됐어. 상황은 애인이 좀비가 됐어요. 너무 사랑해. 근데 아. 좀비가 됐고 이제 그 여전히 살아남은 네. 여전히 성욕과 의리가 있어요? 그것도 다 있어요. 어떻게? 다 있고 다 있는 상태에서 애인이 좀비한테 물려서 좀비가 됐는데 일단 생존자랑 안 물린 사람은 부산행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밸런스가 나오는데 이미 좀비한테 물린 애인을 서울역에 두고 나 혼자 기차를 탈 것인가 vs 그 부산행 기차에 그 좀비가 된 애인을 어떻게 숨기든 뭐 화장실에 숨기든 어디서 숨기든 숨겨서 같이 타고 부산행 갈 것인가. 근데 여기서 이렇게만 말하면은 부산에 태우는 사람 쓰레기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부산에 막상 가면은 백신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물론 없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부산행에 백신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나? 그 정도까지. 그거까지 한번 설명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 그냥 그 모르는 상태로 미지의 모르는 상태로. 상태? 왜냐면 부산 가는 이유가 어쨌든 거기는 이제 뭐 생존자만 남아 있어서 가는 건지 아니 백신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가는 건지는 사실 그거까지 생각하면 너무 그렇고 저는 이거는 어렵다. 무조건 부산을 같이 태우기. 진짜요? 응, 태우기? 무조건. 어떻게 근데 고르고 그러면은 네. 오티님 거기 노약자들 막 노인들 애기들 같이 있는데 애인이 그 사람들 물어서 좀비 아니 제가 이번에도 그 좀비 딸이란 영화 있잖아요. 최근에 개봉한 거. 네. 그거 보고 나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와, 내 애인이 만약에 진짜 좀비가 되면은 나는 같이 끼고 살까? 이랬는데 차라리 저는 제가 좀비 될 것 같아요. 물려가지고. 그래 한이 같이 있더라도 될 것 서울역에 같아. 내려서 근데 이거 그러니까 부산에 같이 태우고 가는 거지. 버거님이랑 제 생각도 한번 말해볼까요? 저는 서울에 버리고 도망갈 것 같아요. 결국은. 버거님 어때요? 저도 사실 서울에 버리고 아니, 도망가기. 왜 이걸 선택했냐면 이제 이거는 대한민국의 그 인류가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이 정도면 서울에서 부산 정도면. 근데 이게 애인을 부산행에 태운다는 게 내가 물려서 좀비 되는 거는 뭐 나의 선택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살아남은 그 사람들을 다 좀비로 만들 수도 있는 위험에 빠뜨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차라리 그냥 기도를 하면 하지. 서울에 있는 좀비들이 다시 다 치료되게 기도를 하면 하지. 이 정도 상황이면 저는 그냥 이성적인 판단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뭐 얘가 물렸으니까 나중에 좀비 사태 끝나면 새로운 애인 만나야지 이게 아니라 얘를 같이 부산행에 태우면 그 안에 사단이 또 나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사랑하지만 서울에 버리고 저 혼자 기차를 타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산행 기차 안에 마동석 있을지 누가 알아. 이 주제에 대해서 아마 평소에 다른 사람도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좀비 영화가 하도 있었으니까. 좀비 영화가 하도 많아서. 오티님 그냥 서울역에서 물리세요. 그리고 서울에 남으세요. 아니 그게 나을 부산행에 태워야지. 백신 있을 서울역에 수도 있는데. 그런 희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타는 거지.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건 근데 모르는 좀비를 이렇게 철창 같은데 케이지에 잘
감금시켜서 태우면 집칸에 잘 운송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 내가 사실 감정이입을 안 해봤지만 해서 이 애인 없이면 나는 사실 삶의 의미가 없을 맞아. 정도로 친한 사이야. 친한 사이가 아니라 각별한 사이야. 그런 사이일 때는 포기 못 할 것 같긴 해요. 나 혼자 제가 그래요, 부산행에 지금. 못 할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래도 버리고 도망갈래요. 난 부산 남자 좋기 때문에. 왜 저래? 아, 부산에서 어플 키면서 간다? 부산 남자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많거든요. 다음 해볼까요? 다음 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네. 연애 중 애인의 정리 습관, 뭐가 더 스트레스야? 집이 항상 엉망인 애인. vs 정리 강박증 있는 애인. 똥찜님은 뭐가 더 스트레스예요?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엉망 대 강박증 하나 둘 셋 하면. 그러니까 뭐가 셋. 더 스트레스인지? 하나, 둘, 셋. 엉망. 정리 강박. 갈렸네요. 저는 엉망인 애니 일단 스트레스라고 골랐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강박증까지는 아니라도 안 그렇게 보여도 제가 좀 깔끔한 편이에요. 이게 좀 예민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뭐 밥 먹으면 설거지 해야 되고 이제 뭐 위치 제자리에 조금 있어야 되는 편이고 나랑 그리고 똑같다.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좀 이렇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뭐 나 그 제일 못 봐. 예를 들면 라면 끓이고 네. 라면 봉투에 이제 스프랑 이렇게 다 넣잖아요. 네네네. 나는 그리고 냄비를 끓이잖아요. 밥 네. 먹기 전에 그 냄비를 물에 담아두고 그 봉투는 쓰레기통에 넣고 먹어야 돼요. 저도 달라붙어서 양념. 그래서 나 약간 그런 약간 예민한 음. 감각이 좀 있어요. 우리 엄마가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깔끔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집이 항상 엉망의 애인. 그러니까 친구네 집에 놀러 가도 누구라고 말 안 하겠지만 절대 이렇게 약간 더러운 애들 있잖아요. 더럽다고 생각하기보다 좀 자유로운 애들. 그럼 막 집 바닥에 옷이 굴러다니고 좀 이제 막 먼지가 쌓여있고 막 이렇게 너무 심하게 쌓여있고 이러면 거기서 이렇게 막 편하게 누워있지도 못하겠고 맞아. 이렇게 막 나 그리고 저도 여드름 그래요. 날 것 같아. 피부가 예민하다 보니까. 무당염 날까 봐 무서워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저는 좀 깔끔한 애인이 좋습니다. 저는 그 정리 강박증 있는 애인이 더 스트레스라고 했잖아요. 저는 제가 청소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까 똥집씨 말한 것처럼 그 음식하면 음식하는 도중에 바로 설거지를 해요. 끓고 있는 도중에. 그 똑같다. 중간중간 칼, 가위, 집게 이런 설거지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순간도 굽는 게 싫어가지고 양념이 그 순간에 설거지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정리 강박 그 브라이언 알아요? 브라이언? 알아요. 그 브라이언 그 전참시에 나와서 보는데 저런 사람이랑 살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거 맞다. 침대에 한 번 그건 누웠다가 이불이 살짝 틀어지면은 뭐 get out 하면서 나가라 그러고 이불을 개거든요. 그리고 그 머리 쓰다 보면서 머리카락이 바닥에 하나 빠지면 더럽다고 바로 로봇 청소기를 돌려요. 그 브라이언이. 나 근데 저런 사람이랑 사귀면 내가 약간 병균된 것 같아서 싫어요. 근데 집이 엉망인 애인은 화장실 변기에 내가 소변 보려고 올렸는데 다 비둘기가 막 묻어 있어. 비둘기가 왜 거기에? 비둘기의 흔적이 묻어 있어. 그 이제 화장실 청소를 안 배출될 때 하니까. 비둘기 소리가 나니까. 근데 저는 그럼 청소해 줄 수 있잖아 우리가. 근데 그 정리 강박증이 있는 사람은 완전 병이라서 브라이언처럼 병균 취급한단 말이에요. 성격이 좀 예민하게 막 나한테 뭐 뭐라 할 수 있겠다. 그 안 씻고 그 외출복으로 이제 실내복으로 안 갈아입으면 소파에도 못 앉게 하는 그런 강박증이라서 아우 저는 못 살릴 것 같아요 그럼. 버거님 어때요? 저는 제가 조금 강박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저도 좀 깔끔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방금 오티님 말한 것처럼 외출복 입고 소파에 있는 거 이런 거 좀 안 좋아해요, 제가. 어머나. 그래가지고 브라이언이 여기 있었네. 근데 막 심각하게 막 겟아웃까지는 안 하는데 근데 저는 약간 저도 약간 똥찜님이랑도 비슷한 게 소름 돋았어. 왜냐면 저는 제가 항상 어떤 물건을 쓰잖아요. 그러면 꼭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놔야 돼. 나랑 똑같다. 예를 들어 씻고 나와서 면봉을 쓰는데 면봉이 내가 두던 자리에 없고 딴 데 있다 하면 또 그거 찾아야 되고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그래서 저는 무조건 내가 쓰면 그 자리에다 놔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오히려 엉망인 사람들 진짜 집 엉망이면 솔직히 그런 사람들은 좀 특징이 기본이 이거야. 첫 번째 내가 썼던 물건 제자리에 안 둬서 항상 어디에 뒀는지 몰라요. 심지어 핸드폰도 그걸 찾는 걸 옆에서 보면은 진짜 그러니까 맨날 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썼으면 제자리에 놔야지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약간의 다툼으로 번질 때도 있고 하는데 아무튼 저는 좀 답답해요. 그런 거 보면은 근데 제자리에 이게 그 시간을 아깝잖아. 집이 엉망이라고 그 사람이 더러운 사람은 또 아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자기 그 그루밍이라고 하나 그런 건 완전 깔끔하게 하는 스타일들이 오히려 집에 더러운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정리 강박증이 있는데 뭐 약간 실속 없게 뭐 청소에만 집착하고 그런 사람들 맞아, 있거든. 맞아. 아 맞아 냉장고, 맞아. 오하열 막 이런 거. 그래가지고 둘 다 사실 스트레스죠. 근데 뭐가 더 스트레스냐 물어봤을 때 의견이 좀 갈리네요. 그래도 이거 거의 우리가 3명이라서 절대 반반이 될 수 없구나. 그쵸. 맞아요. 다음 거 마지막인가요? 한번 네, 해볼까요? 마지막. 제가 읽어볼게요. 연애 중 애인이 취미 어느 쪽이 더 부담스러울까? 첫 번째는 매일 게임만 하는 애인. 두 번째는 당신과 취미를 강제로 공유하려고 하는 애인. 뭐가 더 불편하고 부담스러운가요? 매일 게임만 하는 애인이요, 저는. 저는 취미를 나한테 강제로 공유하고 권유하는 애인이 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좀 꽁찌님은? 어려워서 두 분 한번 얘기를 들어봐도 될까요? 그 다음에 진짜? 의견 정하고 싶어요. 옵티님 저- 먼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제가 좀 양심이 찔리는 게 제가 제 취미를 강제로 공유하려는 애인이에요. 싫어. 저 게임만 제가 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제가 막 그 약간 지구를 온전히 느끼는 걸 좋아하거든요. 약간 말하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거 자연을? 산책하는 거 네. 좋아해요. 산책하고 막 하늘 보고 그 계절마다 약간 냄새 바뀌잖아요, 공기. 맞아. 그런 거를 좀 그런 거에 의미를 두거든요, 항상. 방금 사이비 교주 같았잖아요. 산책.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으니까 나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이거를 좀 공유해주고 네. 싶은 거야. 이 상대방도 그걸 행복하게 느꼈으면 살면은 좋겠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제 애인이 그 맨날 평일날 피곤하게 있으니까 보통 주말엔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희 거의 매주 밖에 나가 있거든요. 주말 동안. 피곤하시겠다. 근데 그래서 막 근데 어느 그 한 10번 중에 5번은 강제로 끌고 나가는데 자기가 더 좋아해. 자기 네. 스스로였으면 절대 결심이 안 섰을 건데 그 내가 데리고 나가서 재밌었다고 막 이런 말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나름의 약간 효과가 있는 거. 저도 만약에 집에만 계속 있는 거 좋아했으면 집에 밖에 안 나가면 막 밖에 축제하는 것도 못 보고 계절 변하는 것도 제대로 못 느끼고 그치. 하늘이 5, 7시에 진짜 예쁜데 그것도 잘 못 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 덕분에 그거 봤으면 고마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내 기준이라서 버거님은 어때요? 저는 저는 매일 게임만 하는 애인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솔직히 어렸을 때면 몰라도, 이제는 자기 각자 취미 생활도 있고, 그렇죠. 머리가 다 커버렸잖아요. 그래서 일해라, 절해라, 이렇게 좀 공유하는 거 조금 솔직히 딱 들으면 반감부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처음에 듣자마자. 근데 물론 저도 치매받기 싫구나. 약간. 약간 그렇게 변한 것 같아요. 오. 아니 5, 7시 하늘이 이렇게 이쁜데 게임만 해? 근데 솔직히 오티님 근데 오티님 말처럼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사실 막상 나도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뭐 어디 나가자 이랬어. 근데 내가 만약에 안 나가고 싶어. 근데 그때 당시는 막 귀찮고 그러더라도 맞아. 끝나고 나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 뭐 축제라든지 뭐 맞아. 지금 그 말했어 항상. 계절 냄새 바뀐 거 너무 좋다든지 이런 거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일단은 집 밖에 싸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집 안에 있는 게 좋아요. 제 상대방이 애인이. 상대방이 갑자기 연애할 생각나는 거 있다. 그 여기 지금 오늘 종말 라디오 녹음하기 전에 네. 그 날씨가 너무 졸려가지고 잠 깨려고 애인이랑 같이 산책을 갔어요. 네. 근데 비가 어제 왔다가 이제 오늘 그쳤잖아요. 맞아. 그래서 하늘이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애인한테 걸으면서 하늘 진짜 예쁘지. 그리고 코로 한번 숨 세게 한번 쫙 마셔봐 하면서 그 애인이 따라서 마셨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지 않아? 이렇게 제가 계속 옆에서 강요했어요. 좋다. 그건 좋다. 편이네요. 근데 이게 산책이니까 좋게 들리지. 맞아. 뭐 등산에 좋은 점 막 나열하면서 아니면 뭐 테니스에 맞아, 좋은 맞아. 점 나열하면서 당연히 모든 취미든 장점이 있겠죠. 단점도 있고. 근데 그 장점을 막 나열하면서 이게 한두 번이면 좀 덕분에 이런 장점을 누리네 이러면서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강요가 되는 순간 진짜 답답할 것 같긴 해요. 맞아. 근데 그러면 안 돼. 제가 못 고르겠는 게 매일 게임만 하는 애인이 너무 싫어. 왜냐면 이게 맞아. 어느 정도 게임이냐면 우리도 매일 게임만 하잖아요. 근데 게임만 하는 거는 밖에서 외식하자 해도 그냥 배달시켜 먹자고.
무조건 하고 게임 친구들이랑 만나야 된다고. 안에 사람들이 있잖아 이러면서 안에 사람들 같이 저녁 먹고 있는데 뭐 이러면서 나랑은 저녁을 좀 소홀히 먹고 뭐 예를 들면 나 근데 인스타에서 뭐 애인 친구들이 뭐 애인들이랑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거나 뭐 종로 가서 술 먹고 있거나 뭐 아니면 재밌게 여행 다니고 있어. 근데 나는 이 사람이랑 한 3년 사귀었는데 뭐 그럴 난 여행 좋아하는데 뭐 여행도 제대로 못 가봤어. 이러면 제 성향상 관계에 대한 현타가 많이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취미 강제로 공유하는 것도 그냥 피곤한 애인의 성향이다. 이건데 앞에 매일 게임만 하는 애인은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될 정도의 뭔가 치명적일 맞아. 것 같아서 저는 이거는 오티님처럼 취미를 강제로 공유하는 애인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 오늘 한번 공기 쫙 한번 마셔봐요, 코로. 콜 한번 마셔보려고. 좋을 거야. 오늘 저 후회 안 해. 자, 이렇게 네. 이야기해봤어요. 재밌는데요? 어땠어요? 나 너무 재밌는데 이거? 이거 뭔가 너무 재밌었어요. 다른 주제로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네. 좋았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공정 다른 걸로 밸런스 게임 얘기해보면.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자주 들으시는 해주실 분들도 우리가 3명이서 하니까 2대1이잖아요. 그래서 난 계속 2대1의 상황이니까 궁금해.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선택할지. 오늘도 역시 빠지지 않는 우리의 댓글 담당.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명분을 아주 잘 만들어요. 이거 진짜 명분이 아니라 궁금하잖아. 근데 맞아, 궁금하네. 저희도 궁금해요.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니까. 우주소녀 다영 1위한 기념으로 맛있게 맵다님은 꼭 달아주세요. 그리고 박보건님에 대한 아직 질문쇼 끝나지 않았습니다. 청취자분들 박보건님께 질문 있으신 분 또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아직도 안 박보건님 얼마나 열심히 준비한지 알죠? 계속 해야죠 박보건님. 요즘 댓글 읽고 싶은데 읽을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축하할 일이 있어요. 뭐요? 정말 라디오 뭐요? 유튜브 있잖아요. 네. 네. 별기대 안 했는데 조회수가 그래도 3자리가 넘어갔어요. 와. 이렇게 말하니까 대박 아니야? 조회수 3자리라니. 대박이지. 제가 그 썰 또 풀어도 돼요? 종로에서 한 명 영입한 거? 지금 이거 듣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풀어주세요. 풀어보세요. 제가 그 종로 술집 그 애인이랑 같이 그 3670 보고 종로 갔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술을 먹다가 조금 둘이서 먹으니까 좀 심심해서 그 아는 친구 테이블이랑 합석을 했어요. 근데 네. 그 합석한 테이블에 있던 그 동생한테, 그러니까 동생이 팟캐스트를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영화 3670이랑 묶어서 종말 라디오도 같이 영업해서 그 자리에서 구독 누르게 하고 왔습니다. 오 잘했어요. 3670도 본다 그랬어요. 오 1타 시베님, 2피. 저희 한 건 했어요. 저희가 지금 저희가 지금 몇 건 전국으로 했어요. 가서 영업 중이란 말이에요. 지금 힘들어요. 저희가 좀 이렇게 해보니까 피드백도 좀 했잖아요. 방금도 서로 맞아요. 녹음 전에 이렇게 피드백도 하고 하니까 좀 발전됐네요. 오늘. 발전됐어. 그렇게 좀 느끼지 않아요? 자연스러워졌어. 저도 좋은데요? 오늘이 제일 편한 녹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요. 긴장 덜 하고. 우리 근데 엔딩이 아직도 어색하다.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안녕 또 해야 돼? 아, 그러면 뭐 엔딩 고민하지 말고 그럼 안녕 합시다. 네. 오티님이 오늘 해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에 뭐- 또 만나요. 그럼 안녕. 안녕. 페이크를 주시네.